시작할게요. 박수. 이제 3차원적 문제 접근이라는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실습도 해보고요. 자, 문제 해결 과정들 지금 했는데 한번 리뷰해 볼게요. 다 까먹으셨을 텐데 한번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그리고 문제 원인을 분석하는 이 관리자가 중요합니다. 관리자 레벨의 스킬, 이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3차원적 문제 접근법을, 이걸 스킬을 통해서 조직의 실제 문제를 한번 분석해보자. 한번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리뷰입니다. 예전에 뭐 했는지. 문제하다. 너 문제가 많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그 문제라는 단어가 우리 조직에서는 나쁜 걸까? 문제의 본질이 뭘까를 한번 봤었죠. 문제와 불만, 문제의 껍데기를 가지고 사실은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만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성적인가 감성적인가. 그러니까 그게, 그런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내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구분해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관리자들의 역할, 뭐 관리자 안에는 이제 경영자도 포함되고 기술자 이외의 사람들이겠죠.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 문제가 없는 조직은 없다라고 이제 컨설턴트들이 얘기하고요. 끊임없이 문제를 발견해야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단계요. 뭐 개인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되면 나아지는 거죠. 그 문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까지 어릴 때, 그리고 이런 개념을 모를 때, 문제라는 단어 개념을 모를 때는 나도 모르게 이 불만이라는 요 표현을 사실 내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을 평가할 때도 이 회사 참 문제 많아, 그런 거 있죠. 자, 문제 정의.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했어요. 현재의 모습이 있고, 뭐 영어로는 이 모델입니다. 유명한 모델이고, 이제 현재의 모습하고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나 200만 원 벌어 지금. 근데 200만 원 버는 게 뭐 어때서? 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300 벌고 싶은데 갑자기 라는 게 생기면 갭이 생기죠. 100만 원에. 이게 문제예요. 그럼 100을 어떻게 벌지? 라는 거. 근데 문제의 크기, 문제가 많다 적다, 크다 적다라고 얘기하죠. 100만 원 정도의 문제면 해결이 좀 어떻게 가능해요. 그죠? 근데 100만, 지금 200 벌고 있는데 2,000을 벌고 싶다, 한 달에. 그럼 문제가 폭이 굉장히 커지죠. 이 갭이 클수록 문제가 많다 혹은 문제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 또 이제 부하 직원들이, 우리 하부 조직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걸, 아니야 문제가 있어 라고 문제를 발견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그 친구들한테 맡겨내는, 그리고 그 문제를 왜 제가 해결해줘? 내각인가요? 라고 하는 거를 왜 내가 풀어가게 하는지를 설득시켜내는 능력. 그게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 매장의 문제들 다 해결하지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근데 왜 매장은 성장하고 있을까? 매출은 성장하고 있을까? 누군가가 그걸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는 현재의 모습보다 더 나아진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겠죠.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어지는 거. 200 벌다가 300을 벌고 싶은데 300이 벌려지면 이 문제는 클리어, 끝. 이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300도 괜찮았는데 400을 한번 벌어보고 싶어.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결하는 게 그럼 위로 올라가겠죠. 이걸 성장이라고 한다. 자, 커리어의 조직개발 이론에 따른 커리어 성장 단계. 이거 제가 뭘 면담할 때마다 늘 쓰는 모델입니다. 요건 카츠 모델인데요. 여러 번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후배들을 면담하거나 육성하거나 비전을 심어주거나 동기를 부여할 때 이제 모델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초급 사원, 중급 관리자, 상급 관리자로 올라갈수록 여기 테크니컬 스킬 있죠. 테크니컬 스킬. 기술이에요. 설거지하고 초벌하고 상나가고 빠르게 하고 제대로 하고 일 자체. 그리고 컨셉츄얼 스킬.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보여주고 동기를 만들어내는 이 스킬. 그리고 가운데에 이 빨간색은 휴먼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중간 초급 사원 볼까요? 뭐가 비중이 제일 높죠? 테크니컬 스킬이죠. 오늘 처음 알바생은, 처음 온 직원은 이
세겹집에 나아갈 방향은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일 배워야 돼 지금. 중간에 가면 얘가 좀 줄어들죠. 중간에 가면 이게 조금 빠지는 거지. 근데 뭐가 늘어나죠? 컨셉철 스킬이 늘어나죠. 우리 매장의 문제가 뭘까? 이런 걸 발견해내고. 근데 경영자가 되면 일은 거의 안 해. 이 시간에 나아갈 방향,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지? 어떻게 이 일을 실현시키지? 이런 부분들. 근데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이게 휴먼 스킬, 인간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 능력,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카치 모델의 성장, 커리어 성장 단계에 따른 어떤 역량이 더 비중이 필요한가? 어떤 친구들은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이제 관리자 됐다고 그런 관리자들 많잖아요. 나 이제 설거지 안 해, 나 이제 다른 거 안 해, 일 안 해, 차 안 치워 이런 분들 있죠. 안 치워도 된다고. 근데 그 시간과 그 공백에 이걸 채워넣어야 된다. 이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것마저 하지 않고 요것도 안 한다. 그럼 빈틈이 생기겠죠? 그 사람의 역할에. 그럼 어떻게 되냐? 경질되는 거죠.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실습을 해봤지만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기술자 1단계. 단계마다 레벨이 있어요. 기술자 1단계. 기술 자체를 그냥 따라할 수 있다. 초벌 한 3일 배우면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따라할 수 있죠. 이렇게 뒤집고요. 두 번째, 문제가 없다면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세 번째, 3단계. 어떤 상황에서도 매뉴얼대로 최고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갑자기 몰려와도, 포장이 갑자기 닥쳐도 그걸 쳐낼 어디까지 쳐내고 어디까지 박아낼 수 있는지 속도나 질이나 스피드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까지 살아가는 게 요리사들이죠. 주방에서. 이 레벨은 계탄집이든 세겹집이든 뭐 고들이든 두부 처음 배우면 옆에서 그렇게 먹는다. 한두 번 해보면 이거 실수도 하고 끌어넘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엄청 바쁜 상황에서 두부를 해야 돼. 좀 타이트한 상황이야.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때도 무리 없이 최고의 수준의 두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킬까지 오겠죠?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우리 두부뿐만 아니라 계탄집. 계탄집, 고두리, 일산집, 세겹집에서 이 기술자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한 6개월? 그러니까 물론 뭐 개월 수는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교육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타이트하게 교육을 시켰다고 했을 때 한 6개월이면 마스터할 수 있는 정도지 않을까요? 그리고 회사는 그런 기술적인 마스터 기간을 짧게 둘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야겠죠. 일부러 우리가 뭐 무슨 스시 세계 최고의 장인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그 기술은 그래서 이제 복제 가능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데 반드시 과도기를 겪는다. 그러면 관리자로 빨리 올라가서 이전 기술과 무관한 전혀 다른 능력 필요와 대면하게 된다, 마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과도기가 오는 거죠. 흔들리죠. 주방 안에서는 이 사람 얘기가 정답이었어. 근데 관리자로 넘어가니까 이 사람의 의사결정이 뭐지 이거 왜 저렇게 하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왜 올라오냐? 이거 왜 해야 되냐? 왜 올라가야 되냐? 요것 때문에 그래, 부가가치.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로 해볼까요? 시급이에요. 시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얘보다는 얘가 높아요. 얘보다는 얘가 높고요. 얘보다는 얘가 높은데 1.5배, 뭐 100만 원, 15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변수 얘기했죠. 그 변수가 달라지면서 몇 배가 달라질까요? 오늘 알바생 처음 온 친구의 시급하고 저의 시급하고 몇 배가 차이 날까요? 뭐 1.5배, 뭐 4배 이렇지 않을 거예요. 뭐 1000배가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시급이면 뭐 100배가 차이 날 수도 있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지향해야 된다. 왜? 행복하려고,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나름의 행복 사실 거잖아요, 그죠? 뭐 아이 결혼도 하고 좋은 집도 사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매장 내에 개인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방법은 그냥 구구단처럼 바로 어떤 몇 단을 가져오든 바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공식이 있으니까 그 공식이 여기에 기반된다는 거죠. 이 구구단 같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배 직원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더라도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정답을 풀어가는 과정들은 아마 스스로 풀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문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직원들이 가져오잖아요. 거의 맛에 대한 문제, 그리고 Y에 대한 문제,
how to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의 유형의 문제를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승진하고 또 그 승진에도 그 더 높은 문제 수준의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후배 직원들이나 고객들이나 자기 스스로도 이 세 가지를 가져와요, 모든 문제를. 저 여기 왜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해결 스킬 아무리 알려줘도 그걸 왜 해야 되죠? 요거를 먼저 순서는 이거예요. Y를 체결한다.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이야기죠. 목표 설정 같은 거. 야, 우리 이번에 일산집 목표 1억 2천 한번 해보자. 그 What을 성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Y가 안 되니까 왜 그걸 해야 되죠? 고생하잖아요. 우리.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끌어요? Y를 먼저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있는 거구나.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럼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거 하려면 이 목표 1억 2천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케팅도 해보고 메뉴도 바꿔보고 뭐 유니폼도 바꿔보고 이런 전략들이 나오는 거죠. 요 하우를 전략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문제들만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어떤 친구들은 목표에 대한 일의 방식, 뭐 순서, 매뉴얼, 뭐 레시피 뭐 이런 거 다 가져올 거예요. 스케줄, 뭐 이게 다 왓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의욕, 갈등, 부서 간 입장 차이, 뭐 직급 간의 입장 차이, 이기주의, 팀워크, 소통, 비전, 텃세, 조직 문화 같은 건 Y에 대한 문제.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들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발견하고 해나가는데 이 문제의 질들이 높아질 거예요, 점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가가치가 아마 높아져 있을 거예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지금. 설거지 빨리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면 아마 이 정도의 수준 레벨에서 얘기하고 있을 거고요. 저 친구가 왜 Y의 문제를 지금 상담해주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통장에 꽂히는 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마 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자, 문제 종류예요 이제. 과업 갈등과 감정 갈등이 있다. 이거는 늘 구분해야 돼. 아는데 잘 안 돼. 매일매일 매분 매초 여러분들 이런 게 겪지 않아요? 계속 숨기고 있을 뿐이지. 자, 이런 부분들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코칭할 때 내 감정이 안 나오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고, 이거 하려면 여러분들 무슨 능력이 필요한가? 통찰력. 문제가 뭔가,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되고요. 문제 원인을 잘못 파악하는 게, 그러니까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잘못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그 솔루션이 당연히 잘못되죠. 풍부한 실제 경험이 필요해요. 뭐 흔히 여기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나이 가지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나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경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설득력, 표현력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관리 영역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 말 한마디의 표현이 진짜 중요하다. 제스처, 표정, 톤, 단어, 특히 단어, 언어들. 그리고 인간력, 나의 의사 결정을 신뢰해주고 있는가? 혹은 나는 충분히 신뢰받을 행동과 성과를 보였는가? 라는 부분들. 네 가지 어쨌든 필요하고. 누군가는 여기까지 정도 올라와서 이걸 확 줄여버려요. 나 여기까지 만족해. 괜찮아요. 그것도 자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점장 되고 매니저 되고 끝. 나 따위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여기 끝. 그래도 돼요. 근데 후배들이 다른 의식을 가진 후배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 위에서 판단할 거예요. 아까 요리사처럼.